각각의 핵심 성분이 다르고 특징적인 세균을 표적으로 없애므로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마데카솔. 시중에 마데카솔 연고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핵심 성분은 센텔라 아시아티카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 이 식물의 추출물을 피부에 바르면 염증이 좋아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보습이 되고 피부 재생에 효과를 낸다고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데카솔이 다양한 라인업이 생기면서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것도 있고 항생제가 포함된 것도 생겼고요. 하지만 핵심 성분에서 알 수 있듯이 마데카솔은 바로 재생에 초점이 맞춰진 연고라 보시면 됩니다. 가장 유명한 복합 마데카솔 연고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의 네오마이신, 황산염, 항생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 세 가지 복합 성분입니다. 네오마이신 항생제는 균에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기전으로 항균 효과를 내는데요. 특이한 것은 인부금기 2등급의 성분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약국에서 파니까 안전하겠거니 생각해서 임신 중에 아무 연고나 그러니까 마데카솔도 함부로 바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 포함된 히드로콜티손 아세테이트는 아주 약한 등급의 스테로이드로 염증을 빠르게 좋아지도록 도와줍니다. 약물 인서트지를 보면요. 마데카솔 복합 연고는 네오마이신 감수성 세균에 의해 2차 감염된 코르티코이드 반응성 피부질환의 초기 단계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막 생긴 피부염, 감염된 상처, 얕게 쓸린 빨간 상처, 찰과상에 유용합니다. 마데카솔 케어 연고도 있어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의 네오마이신 항생제 딱 두 가지 복합 성분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마데카솔 분말과 겔 얘가 참 재밌는데요. 항생제는 없고요. 스테로이드도 없고요. 센텔라 아시아티카 단독 성분인데 제형만 다를 뿐입니다. 마데카솔 분말은 삼출물 그러니까 진물이 많은 상처에 뿌려주어 상처를 뽀송뽀송하게 말려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데카솔 겔이 요즘 핫한데요. 앞서 언급한 센텔라 아시아티카 식물의 추출물이 보습, 염증 억제, 콜라겐 합성 촉진, 피부 재생의 효과를 낸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산뜻한 겔 제형으로 만들어 최근 가성비 좋은 재생크림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던 2012년경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마데카솔 라인업이 다양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마데카솔 밴드도 일반 패치, 수분 패치, 여드름 패치 등등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후시딘. 핵심 성분은 항생제입니다. 퓨시드산염이라는 항생제인데요.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는 기전으로 항균 작용을 냅니다. 농가진, 화상, 외상, 봉합창, 식피창에 의한 2차 감염, 그러니까 이미 진행된 감염에 주로 사용합니다. 특이한 점은 1주 정도로 투여기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약국 연고니까 안전하겠지 해서 계속 바르는 분이 계신데 일주 이상 바르시면 안 됩니다. 인부 금기 성분까지는 아니지만 전신 투여 시 태반을 통과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국소 부위만 아주 짧게 사용이 필요하고요. 역시 후시딘은 다양한 라인업이 있습니다. 먼저 후시딘 연고, 크림, 겔 모두 퓨시드산염 단독 성분으로 제형의 차이로 고르시면 됩니다. 겔보다는 크림이 그리고 크림보다는 연고가 더 꾸덕꾸덕한 제형이죠. 꾸덕할수록 도포한 뒤 오래 유지가 되고요. 두 번째로 후시딘 히드로크림 핵심 항생제 성분인 퓨시드산염에 매우 약한 등급의 스테로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얘는 23년도에 허가받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이거든요. 제가 약국에서 근무하던 시절에는 없었는데 저도 영상을 준비하며 알게 되었네요. 2차 세균 감염이 된 습진,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접촉 피부염, 다양한 피부염 등에 쓰이고 상처 부위를 빠르게 회복을 원하신다면 후시딘 히드로크림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로반, 베아로반 두 제품 모두 핵심 성분은 무피로신이라는 항생제입니다. 균 단백질과 RNA 합성을 둘 다 저해하는 기전인데요. 대부분의 피부 감염증의 원인균과 거기에 더해서 대장균, 인플루엔자균과 같은 그람 음성균까지 커버하여 농가진, 고름, 딱지증, 모낭염, 종기증 여러 병변에 두루두루 쓰이지요. 에스로반, 베아로반 차이는 뭔가요? 뭐가 더 좋은가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제형의 차이입니다. 제형이 좀 더 꾸덕꾸덕한 베아로반은 몸의 상처에 바르는 게 좋겠고요. 제형이 좀 더 가벼운 산뜻한 에스로반은 얼굴에 바르는 용도로 주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엔 에스로반, 베아로반 둘 다 있고 저희 병원에는 안면부 도포 목적으로 거의 에스로반을 많이 두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상비연고, 마데카솔, 후시딘, 에스로반, 베아로반 제형과 복합 성분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정말
사용할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선 핵심 성분으로 쓰임을 구분하시고 사용 부위의 특징에 따라 제형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만삭 임산부이자 미용하는 의사 약사 박수진입니다. 아기를 위해 조심할 게 많았던 지난 9개월이 참 길게 느껴지는데요. 같은 마음이실 임산부분들을 위해 오늘은 임산부가 피해야 할 연고, 화장품 성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연고 성분, 연고와 화장품에 동시에 사용되는 성분, 화장품 성분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먼저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연고류는 대부분이 주의를 요합니다. 미국 FDA에서는 임산부의 안전한지 여부를 카테고리 A부터 X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눠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전체 의약품의 90%는 아직 실험조차도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어요. 꼭 처방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연고들도 모두 의약품이거든요. 막연히 안전하겠지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임신 중에는 약국 연고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일단 생각해주세요. 예를 들어 리도맥스 같이 일상에서 흔히 바르던 스테로이드 연고들 대부분은 미국 FDA 카테고리 C 등급 이상입니다. 후시딘, 박트로반과 같은 항생제는 보수적인 국내 식약처에선 인부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잘 사용했다 하더라도 특히 임신 초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의사 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의약품과 화장품에 동시에 포함된 성분으로 하이드로퀴논과 레티노이드를 피해주세요. 먼저 하이드로퀴논은 대표적인 미백 성분이죠. 기미 잡티 개선 목적으로 저는 크리루스트라 크림을 자주 처방해 왔는데요. 임산부 그리고 임신 계획 중인 분들에게 처방해드리지 않습니다. 임산부 사용 시 이상 없음을 밝힌 연구가 딱 한 개 있긴 합니다만 워낙에 소규모 연구이고 이 하이드로퀴논 성분이 피부 흡수로 인한 전신 이행률이 35에서 40%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임산부에겐 안전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현재로선 우세합니다. 게다가 매일 바르게 되잖아요. 따라서 위 제품들을 쓰고 계셨다면 멈춰주셔야 돼요. 국내 화장품에선 하이드로퀴논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성분은 미국 화장품의 경우에 2%까지는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다 해서 해외 직구 미백 제품을 사용 중이셨다면 성분을 확인해 보시고 멈춰주세요. 대체할 만한 안전한 미백 성분으로 알부틴, 마그네슘 아스코르빌 포스페이트, 비타민C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르는 레티노이드가 중요한데요. 초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레티노익산의 기형아 사례 보고가 22년도 기준 5케이스 정도가 있었어요. 반대로 기형아 발생이 없었다, 괜찮았다라는 연구도 있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장기간의 대규모 연구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미 기형아 보고가 있는 만큼 쉽지가 않겠죠. 스티바에이, 디페린겔, 아클리프를 기존의 여드름 치료약으로 잘 사용했더라도 일단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멈추셔야겠습니다. 그럼 내 여드름은 이제 어떡하나 걱정이실 텐데 임산부 여드름에 쓸 수 있는 의약품도 있습니다. 제가 임산부 여드름 치료법을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화장품의 범주에서는 레티노익산의 전구체인 레티날, 레티놀 성분이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되니 멈춰주시고요. 이를 대체할 만한 좋은 성분으로 바쿠치올 성분을 추천합니다. 저도 임신 중엔 바쿠치올 크림으로 옮겨왔어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성분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의약품처럼 카테고리가 나뉘어진 바는 없지만 주의를 요하는 화장품 성분들은 이러합니다. 미백 성분의 코직 엑시드, 주름 개선 성분인 레티놀, 레티날, 각질 용해 성분인 살리실릭 엑시드 2% 이상, 유기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옥시벤존, 벤조페논, 또 데오드란트 성분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방부제 성분인 포르말데하이드, 페녹시에탄올, 파라벤입니다. 또 염색약, 네일 제품에 포함된 톨루엔, 왁싱 제품에 포함된 치오글라이콜릭 엑시드도 기형아 보고가 있고요. 보톡스 필러는 FDA 카테고리 C 등급에 해당하니 미용시술도 되도록 참아주세요. 임산부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많죠. 다행인 것은 2008년도부터 국내에도 화장품 전 성분 표기가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어요. 그동안 잘 쓰던 화장품이라도 임신 중에 피해야 할 성분은 없는지 꼭 유해 성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장품 전 성분의 유해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2가지 사이트를 참고하는데요. 화해 어플은 화장품을 해석하다라는 뜻으로 국내 제품을 거의 대부분 소개하고 있고요. EWG's Skin Deep은 해외 제품을 찾아볼 때 사용합니다. 소중한 생명이 와주었다는 기쁨과 동시에 가려야 할 게 많아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바르는 제품인 만큼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된 순한 제품으로 스킨케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엔 제가 임신 중 사용했던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약사 출신 의사여서인지 종종 환자분들이 질문을 주세요. 오늘 받은 레이저 후에 집에 약국약 땡땡땡이 남아있는데 그거 발라도 되나요? 오늘은 피부과 시술과 궁합이 좋은 약국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비판텐 연고 마데카솔, 리주비넥스 그리고 미보입니다. 먼저 비판텐 연고, 프로비타민 B5 성분인 덱스판테놀 5%인데 피부에 흡수되면 판토텐산으로 전환되어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연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판토텐산은 뛰어난 세포 재생 효과를 주는데요. 아기들 기저귀 발진, 습진, 가려운 피부염에 주로 쓰이죠. 빨갛게 짓물러진 피부에 발라두면 금세 피부가 뽀송해지고 회복되는 효과를 냅니다. 동일 성분의 다른 일반 의약품으로는 비판테놀, 비아핀 에멀전, 덱스파놀 연고 등이 있습니다. 비판텐 연고는요, 굉장히 꾸덕꾸덕 되직한 제형이라서 얼굴에 이걸 루틴하게 자주 바르면 분명히 트러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고, 보습 로션이나 피부과에서 파는 재생크림을 좀 섞어서 바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여러 가지 피부과 시술 중에선 바디 시술,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문신 제거 이후에 딱지가 떨어지기 전후로 피부가 바짝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하는 용도로 발라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로 마데카솔 겔, 분말, 연고류입니다. 호랑이풀, 병풀 추출물로 센텔라 아시아티카가 주성분인 게 바로 마데카솔이죠. 아주 옛날에 호랑이가 상처가 나면 병풍나뭇잎에 몸을 문지르는 걸 보고 이 병풍잎의 효능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아주 오랜 동안 염증 억제, 상처 치유, 재생에 쓰이던 성분입니다. 그런데 약국에 가보면 마데카솔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시중에 마데카솔 라인업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하나씩 성분을 구분해드리면, 먼저 마데카솔 케어 연고는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찢긴 상처, 긁힌 상처, 꿰맨 상처, 표지성 2도 이하의 화상에 쓰시면 좋습니다. 복합 마데카솔 연고는 네오마이신이라는 항생제와 히드로콜티손 스테로이드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염이나 빨갛게 감염된 상처에 딱 쓰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마데카솔 겔은 항생제는 없고요. 스테로이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센텔라 추출물만 유일하게 들어있는데 상처 궤양의 보조 치료로 오로지 재생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데카솔 분말도 역시 항생제 스테로이드는 들어있지 않고 센텔라 추출물만 들어있기 때문에 상처 궤양의 보조 치료로 오로지 재생만 도와주며, 이 분말이라는 제형 특징상 진물이 나오는 상처를 뽀송뽀송하게 말리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제 오늘 영상의 주제가 피부과 시술과 궁합이 좋은 약국 아이템인데요. 피가 보이지 않은, 그러니까 출혈이 없었던 피부과 시술 거의 대부분에는 마데카솔 겔, 마데카솔 분말이 좋겠습니다. 항생제 스테로이드가 없고 재생 성분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점제거 레이저 후에 진물이 아직 많이 나는 단계에서 듀오덤 재생 밴드를 붙일 수 없다면 마데카솔 분말이 피부를 뽀송하게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가 보이는, 좀 출혈이 있는 바늘 시술의 경우인데 그 부위가 붓고 통증도 보인다면 마데카솔 케어 연고나 복합 마데카솔 연고가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혹시 모를 시술 후 감염에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꼭 병원에 연락을 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리주비넥스 연고, PDRN이라고 하는 연어 정소 추출 재생인자인데요. 피부과에서 연어 주사로도 아주 유명한 성분이죠. 염증성 피부, 여드름, 모공 흉터를 재생하는 목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손주사로 시술하는 의약품 PDRN 연어 주사를 파마 리서치사에서 도트 PDRN 기법으로 연고 기제로 만든 것입니다. 요새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제형은 굉장히 꾸덕해서 점화넥과 섞어 바르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근처 약국에서 구해보려 했지만 품절 대란이라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공 흉터, 피부결을 재생하는데 이 연고 하나에 의존한다? 라는 것은 효과 좋은 레이저 장비를 많이 다루는 제 입장에선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저희 병원에서도 포텐자, 피코프락셀과 병합하여 PDRN 주사를 함께 당일 시술하는 만큼 바늘 자국으로 피부에 상처를 낸 그 시술을 한 직후에 리주비넥스의 이 PDRN 좋은 성분을 바로 발라주면 침투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데에서 리주비넥스 연고를 매일매일 바르기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를 높여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보 연고. 미보 연고는 화상 연고이고요.
주성분은 베타시토스테롤입니다. 식물성 콜레스테롤의 하나로 땅콩, 호박씨, 쌀겨, 옥수수에 함유되어 있죠. 실제로 미보 연구는요, 바르면 담황색의 참기름 향미가 진하게 나는 그런 연고입니다. 1도, 2도 화상에 하루 2-3번 정도 반복적으로 도포하면 피부가 완전히 촉촉하게 보습된 상태에서 재생이 잘 되는 그런 효과를 냅니다. 피부과 시술로는 레이저 제모나 혹은 얼굴 레이저 토닝 후에 일시적으로 레이저 열을 한껏 받은 피부가 화끈화끈 거릴 때 그런 화끈거리는 현상을 좀 완화하는 데 사용이 가능합니다. 미보 연고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꼭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야겠고, 눈에 들어가면 자극적이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시술과 궁합이 좋은 약국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피부과에서 제가 판매하는 고농축의 향기로운 재생크림들이 있습니다만, 약국 의약품은 의약품의 특성상 겔, 연고, 크림, 분말 등 이렇게 제형을 아주 달리하면서 적재적소의 병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어둔 제품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 영상이 피부과를 방문하여 시술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